예, 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장을 다루게 되는데 6장은 유기반응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Understanding Organic Reaction, 즉 유기반응의 이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를 보면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스티로케미스트리, 그 다음에 6장에서 이와 같은 유기 반응의 이해.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한 챕터를 넘겨보게 되면은 7장에서부터 이게 보면은 알킬 할라이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작용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가 유기화학을 하는데 기본이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1장에서 6장까지가 유기화학 어떤 반응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깊이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는 6장까지가 되니까 6장까지도 우리가 기본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그렇게 6장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죠. 자,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응을 할 때 항상 반응은 우리가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화살표를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반응을 시킬 때에 어떠한 시약을 쓰느냐, 그죠? 그 다음에 어떠한 용매라 그 시약을 쓰느냐 반응 조건들이 필요해 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 반응은 어떤 용매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이 용매는 이 반응을 시킬 때는 이런 용매를 썼을 때, 그 다음에 그 반응은 뭐가 되나요? 항상 온도가 우리가 그냥 룸 템퍼레처 RT라고 하는 것은 실온에서 반응을 시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프럭스라고 하는 것은 그 용매가 환류가 되는, 그러니까 보일링이 되는 상태를 나타내주게 되겠죠. 그런 표시를 해주게 되든지, 아니면 이런 표시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빛을 쪼여준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아니면 이런 표시를 해준다는 이야기는 온도를 가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주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반응식 안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 A에서 B로 갈 때, 그때 시약은 우리가 BR2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반응은 이와 같은 빛을 쪼여서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이것은 또 온도를 가열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용매는 CCl4를 써서 반응을 시켰다. 이제 이런 것을 의미를 나타내주고, 그러면 우리가 반응식 요 하나만 보더라도 이 반응을 어떻게 시켰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반응을 시킬 때 어떤 유기화학 반응식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BR2를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런 상황은 우리가 아세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그리나드 리어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반응을 시켰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 반응은 한 단계 반응이냐, 원 스텝이냐, 그죠? 원 스텝이냐, 아니면은 투 스텝이냐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식으로 봐서는 투 스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반응시키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을 물을 넣어가지고 반응을 시켰다. 그죠? 그래서 두 단계를 나타내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준다면은 CH3, 그 다음에 MgBr,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A에서 B로 간다면은 이 반응이 가능하겠느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 반응이 가능하겠나요?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C에 H에
H에 00에 마이너스 CH3. 그 다음에 이것이 Mg에 플러스 또 플러스. 그 다음에 Br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린나드 리어전트라 그린나드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가 맨 처음에 화학자가 이 화합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응은 카르보닐 반응에 여기서는 C-가 되니까 당연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CH3 플러스 플러스에 Br-가 되면은 이것은 여기에 델타 플러스 되죠. 델타 마이너스 되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옮겨가죠. 어디로 갔나? 이렇게 전자를 밀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C와 C가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같이 넣어가지고 해준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나요?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간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겠나요? 아니면은 물하고 반응하는 것이 더 빠르겠나요? 물하고 반응하는 것이 100%입니다. 100%. 왜냐하면은 이와 같은 경우는 산과 염기로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산과 염기로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C- 뉴클로파일이 여기에 친전자체를 찾아가지고 전자를 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게 있으면은 100% 이렇게 가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응식을 쓴다는 이야기는 화학을 모르고 쓴다는 의미가 되겠죠. 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물을 집어넣는다는 이야기는 이 자체를 이 반응을 시키고 나면 뭐가 나오나요? 이것은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여기서 반응을 시키고 나면은 CH4 메탄 가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여기서 MgOH2 Mg에 OH2 우리가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 어렵게 만든 이 시약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제대로 화학 반응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이렇다는 이야기는 이걸 가지고 먼저 반응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반응이 끝난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 준다. 그래서 반응을 완성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one step, two step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전체적인 어떤 반응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는 어떤 반응의 종류들이 있을까 하는 거죠. 자, 여기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렇게 G가 포함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Y라는 놈을 넣어 가지고 뭐가 되나? G를 뽑아내고 그 자리에 뭐를 집어넣나요? Y를 집어넣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나? 취환이 됐다 그러죠. 취환. 그래서 substitution 반응, 취환 반응을 이 한 종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뭐 여러분들이 쉽게는 결과적으로 봐서는 CL이 들어가고 아요다이드가 떨어져 나가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반응이 그냥 이것이 떨어져 나가고 이것이 들어가겠나요? 어떤 형태로 될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결합에 대해서 쭉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C와 I 결합을 생각해 보세요. 결합이 하나는 작은 놈이고 하나는 큰 놈이 제대로 붙어 있겠나요? 그럼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는 느슨하다는 이야기죠. 결합력이 느슨하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것은 정점승도가 크기 때문에 전자를 많이 끌어가면 여기는 전자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럼 항상 C는 뭐가 되나요? 전자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Cl-가 뭐가 되나? 이렇게 돼 가지고 있는 경우죠. 전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전자를 주고 싶어 하죠. 전자를 주고 싶어 하니까 여기는 전자를 받고 싶어 하고 뭐가 되나요? 주고 싶은 마음, 받고 싶은 마음이 딱 맞죠.
그런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C와 Cl이 연결이 되면은 뭐가 되나요? 이 C는 여기에 하나, 둘, 셋, 네 개의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다섯 개의 결합이 되죠. 그럼 C는 네 개의 결합밖에 못해.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떨어져 나가려고 했던 요 아이오다이드를 네가 잘 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떨어져 나가라.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은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이오다인이 떨어져 나가고 Cl이 치환이 돼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반응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형태의 반응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 유기화학을 이해를 하고 한다면은 이게 결합 관계라든지 전기 음성도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친전자체 관계라든지 친액체 관계라든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전자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끊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것이 전자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끊어져서 이와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자세하게 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지금 하는 것은 뭐가 되나요? 치환이 되는 반응, 그죠? 그런 형태고 이번에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C에 XY가 있을 때에 시약을 넣어줘가지고 뭘 하나요? 뽑아내버리는 거죠. 뽑아내버리게 되면 X와 Y를 뽑아내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나? 대신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여기 이 반응으로 봐서는 이 화합물로 봐서는 XY가 떨어져 나가고 이중결합이 됐죠. 그래서 이것은 뭐가 되나요? 엘리미네이션, 제거 반응이 되는 거죠. 제거 반응. 그러면은 치환 반응, 제거 반응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 HBr이 떨어져 나가서 OH-를 넣어주게 되면 이중결합이 되네. 아니면은 여기도 OH-가 떨어져 나가서 이중결합이 되네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산과 연기를 배우고 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 반응도 그냥 떨어져 나가고 붙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구만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요 상태에서는 CH 이런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 이것을 염기를 가지고 떼낸다는 이야기는 산성이로서 이것을 산성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염기를 가지고 떼낸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나요? Br이 붙어 가지고 해서 전자를 당겨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것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쉽게 여기 전자를 밀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요? O-가 전자를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게 되면서 이미 떨어져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요 Br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가 되나? 이와 같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연기를 했어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뭐가 되나요? 이 경우는 여기가 산이죠. H+가 있죠. 그럼 뭐하고 가장 반응을 잘하겠나? 이거하고 반응을 잘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나? 하이드로늄 이온 형태가 되면은 이것은 그냥 떨어져 나가고 싶은 거예요. 떨어져 나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뭐가 되나? 그럼 전자만 밀어주면은 이게 거의 떨어지는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먼저 떨어져도 좋습니다. 먼저 떨어지는 상태가 되니까 전자를 여기서 안 밀어줄 수가 없죠. 전자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중결합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 삼중결합이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이 고리가 만들어지는 이런 관계들이 다 이와 같은 제거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방향 했죠. 두 가지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중결합에다가 X, Y를 가지고 첨가를 시켜주는 거죠. 한쪽에는 X, 한쪽에는 Y.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은 HBr을 이중결합에다 첨가를 시켜주는 한쪽에는 H, 한쪽은 Br이 들어가는 첨가 반응이 되겠죠. 이와 같은 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을 집어넣어주게 되면 한쪽에는 H, 한쪽에는 OH가 들어가는 첨가가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이 첨가가 되는 반응도 실제적으로는 여기서도 뭐 이런 의미는 있습니다. 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가지고 있을 때, 물론 이것은 다 포함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돼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여기서 이 사이클로헥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사이클로헥세인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를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어디를 줘야 되나요? 여기에서 지금 어디로 가버렸나? HBr이죠. 여기에 HBr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왜 H 쪽으로 전자를 주느냐? 자, 그것은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은 H와 BR 관계를 보면 여기는 전자가 더 많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가 부족해. 그럼 이게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자를 주려면 어디가 필요하나? 여기는 전자가 많으니까 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 전자가 부족하니까 여기 받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를 이렇게 밀어 넣어주고 이것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여기 원래 H가 하나 있었고 여기에 H가 하나 들어갔어. 여기가 하나 들어갔죠? 그 다음 여기에 H가 있었고 여기에 H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전자를 잃었으니까. 그럼 이와 같은 중간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떨어져 나온 게 뭐가 있나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게 BR 마이너스가 꽁꽁꽁꽁꽁꽁꽁 이렇게 되겠죠. BR 마이너스가 있어. BR 마이너스가 보니까 뭐가 되나 여기 전자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BR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BR 마이너스는 좋은 친액체인가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짝산 짝염기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HBr의 짝염기가 되죠. 그러면 매우 강한 산의 짝염기는 매우 약한 염기, 매우 약한 친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태의 전자는 자기는 전자를 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나요? 아예 전자가 없다. 어떻게 하려 하니까 전자가 없다고 하니까 뭐가 되나요? 오 그래. 그럼 내가 전자를 밀어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생성물이 뭐가 되나요? 생성물이 여기에서. 생성물이 이와 같은 생성물이 만들어지게 되죠. 한쪽은 H가 들어가 한쪽은 BR이 들어갔네. BR이 이런 식으로. 그럼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되나? 결과적으로는 첨가 반응도 우리가 여기서 첨가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반응을 할지를 찾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볼 때는 첨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전자를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종류만 보고 있는 거죠. 취한 반응, 그 다음에 제거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첨가 반응,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이게 다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제거 반응에 의한 거, 그죠? 아니면은 이런 경우도 제거 반응에 의한 거. 반응이 만약에 제거 반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 그런데 다시 들어간다면 뭐가 되나요? 첨가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럼 뭐 제거 반응과 첨가 반응은 거의 역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반응 중에서 세 가지를 했죠. 취한 반응, 그 다음에 제거 반응, 첨가 반응인데 그 다음에 물론 크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크게는 자리 옮김 반응이 한 가지가 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세 가지 반응만 해놨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하면서 자리 옮김 반응은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반응 아니면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네 가지 반응이 유기화학 반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와 같은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뭔가 A에서 B로 바로 가느냐? 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중간체를 거쳐서 그 다음에 B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행태를 우리가 반응 중간체라고 표시를 해주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반응이 이런 걸 일어나기 위해서는 결합이 끊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붙든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합이 끊어지는 경우에 호몰롤리시스, 그죠? 아니면은 헤테롤리시스 이렇게 헤테롤리틱하냐, 호몰리틱하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 호몰리틱하다는 이야기는 이 결합 하나는 전자 두 개로 결합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가져가면 되겠죠. 가장 공평한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가 전자를 많이 가져가고 하나는 전자를 안 가져가면 되겠죠. 두 개를 다 가져가고 하나는 전자를 두 개를 다 가져가고 하나는 전자를 안 가져가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가 가장 공정해 보이지만은 반응을 할 때는 대부분 이와 같은 행태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많고 한쪽이 적어야만이 반응이 잘 일어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몰리틱한 클리베이지를 하느냐 아니면 헤테로리틱한 클리베이지를 해주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런 반응도 레디컬 반응으로서는 뭐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은 레디컬 반응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그 외의 반응에서는 대부분 이쪽으로 어느 한쪽을 많이 가져가고 한쪽을 좀 적게 가져가면서 그 다음 반응이 일어나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호몰리틱하게 사이좋게 정확하게 해줬다. 한쪽은 뭐가 되나 이것은 사이가 한쪽을 전자를 많이 가져가고 한쪽은 전자를 적게 가져가는 그죠? 그런 경우로서 봐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호모놀리시스라든지 헤테롤리시스라든지 이런 형태 아니면은 호몰리틱 클리베이지냐 아니면은 헤테롤리틱 클리베이지냐 이런 형태로서 나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제는 이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되면서 뭐가 되나요? 이와 같이 되면서 에너지가 수반되는 거죠. 플러스 에너지. 이것도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하죠. 왜? 결과적으로 이 결합을 할 때에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했고 결합을 깬다는 이야기는 이만큼 에너지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레디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어느 한쪽을 많이 가져가게 된다면 하나는 뭐가 되나? 카보 케타이온 아니면은 이쪽에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다면 카르바니온, 애니온, 카르바니온 이런 형태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레디컬이나 아니면은 C에 플러스가 되느냐, C에 마이너스가 되느냐, 그리 한 세 가지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이와 같은 반응들이 레디컬과 레디컬이 만나게 되면은 레디컬 하나 주고 이쪽에서 하나 주고 하면은 이와 같은 결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아니면은 여기는 전자를 주고 싶어 하고 여기는 전자를 받고 싶어 해. 그럼 뭐가 되나요? 전자를 받고 싶어 하니까 전자를 밀어주면 되는 거죠. 여기가 전자가 많으니까 전자가 이런 쪽으로 밀어 넣어주게 되면 이와 같은 결합이 A와 B 관계의 결합이 만들어져 가지고 반응에 의해서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은 이제 화학 반응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반응은 그냥 이와 같은 화살표로서 나타내주게 됩니다. 반응 화살표로서 나타내주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반응의 방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여기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만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양쪽으로 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반응을 평행 반응일 때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레조넌스 구조를 할 때에 A 구조, B 구조, C 구조 이렇게 나타날 때 이와 같은 구조를 생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전자를 두 개 옮길 때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전자를 두 개 옮길 때는. 그런데 레디컬 같은 전자를 한 개만 옮기죠. 전자를 한 개만 옮길 때는 이게 낚시바늘처럼 이렇게 한 개만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반응에 따라서 적절하게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결합을 해리를 한다는 이야기는 끊어준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그 해리를 할 때에 결합이 될 때에 에너지가 필요한 것만큼 결합을 끊어줄 때는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열을 사용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이런 반응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우리가 프로판 가스나 그 다음에 부탄 가스 같은 걸 산소하고 태워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C와 C 결합, C와 H 결합을 끊어주면서 나오는 열량을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델타 H0 엔탈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엔탈피는 플러스가 되면은 필요한 경우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면은 나오는 경우가 되겠죠. 릴리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흡수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수소 결합이 하나가 이렇게 요 결합이 돼 가지고 있다가 레디칼이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요 결합을 할 때에 여기서 요 결합을 할 때에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만한 에너지가 필요로 해주게 됩니다. 이만큼 에너지가 여기에서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해지고 이것은 강한 결합이 되는 거죠. 그럼 강한 결합을 하고 나서 끊어내는 데는 이만한 에너지가 여기서 필요했던 에너지가 요만큼 다시 돌아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드 브레이크를 할 때에 이만큼 열량이 나오니까 뭐가 되나요? 반응을 하면서 열량이 나오게 되니까 우리가 뜨겁게 되겠죠. 그래서 흡열 반응 그 다음에 뭐죠? 발열 반응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 의미는 요만한 에너지가 포함돼 가지고 결합을 했는데 여기서 깰 때는 이만큼 에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여기에서 요만큼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요만큼 결합할 때 요만큼 에너지가 나오니까 엑소스미카다 아니면은 이렇게 될 때는 필요한 만큼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거지 엔도스미카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엔도스믹한 리액션이냐 그 다음에 엑소스믹한 리액션이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C에 어떤 할라이드가 붙어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합을 강하게 하고 있느냐. 그래서 C와 F가 결합을 강하게 하고 있고 C와 I가 결합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드 랭스라든지 그 다음에 할로전의 사이즈에 따라서 결합을 어떻게 하는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델타 H0는 엔탈피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만큼 결합들이 깨지느냐 그걸 합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느 만큼 결합이 생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합을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빼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와 같은 아이소옥테인을 그 다음에 산소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소를 시켜주게 되면은 CO2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만큼의 열량이 뭐가 되나요?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열량이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태워주게 되면서 이만큼의 열량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보았을 때에 어느 것을 태우는 것이 더 많은 열량을 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C와 H로서 구성되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이만큼의 열량. 그 다음에 여기는 OH가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 본다면 이만큼. 그러면 우리가 뗄감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많은 열량을 본다면은 이것을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아이소옥테인을 휘발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디젤이라든지 이런 데 포함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뭐 델타 H 관계를 본드가 해리하느냐, 본드가 생성되느냐를 가지고 전체적인 델타 H를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이것은 뭐가 되나요? 그렇게 많은 차이가 안 나죠. 많은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뭘로 표시를 해주는가 하면은 평행 반응인데 평행 반응에서 서머다이나믹하냐 아니면은 키네틱하냐. 뭐 조금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은 연력학적인 반응이고 연력학 지배 반응이고 그다음에 이런 거라 하면 속도 반응 지배 속도 지배 반응에 속하는 것인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요런 A와 B를 반응시켜 가지고 그죠? 그다음에 C와 D를 만들어낼 때에 이 반응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평행 반응이라는 거죠. 평행 반응이고 그럼 그와 같은 평행 반응에서 우리가 뭘 계산을 할 수가 있는가? 평행 상수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평행 상수는 결과적으로는 어느 만큼의 출발 물질을 A와 B를 사용을 해준다. 어느 만큼 농도의 프로덕트가 생성이 됐느냐. 이것은 출발 물질의 농도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생성물의 농도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는 평행 상수 값을 알 수가 있고 그 평행 상수 값을 봐가지고 반응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아니면은 중간이다 아니면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를 가지고 평행 상수 값을 봐가지고 이해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평행 상수 값은 이게 1보다 큰 경우에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경우에 우리가 이걸 봐가지고 어느 것이냐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자유에너지, 깁스에너지죠. 깁스에너지를 가지고 이것을 전체적인 반응을 이게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깁스에너지 그 다음에 반응물의 깁스에너지를 빼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뭐가 되나요?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어느 만큼 자유에너지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해줄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자유에너지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탈피 값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또 자유에너지 값은 이와 같은 식에다가 상수값이죠. R, 그 다음에 T, 로그 평행상수값을 이야기를 넣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델타 G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 G 값하고 그 다음에 평행상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방향인지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반응이 진행이 안 된다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4장에서 다루었던 인원관계, A와 B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이야기는 요와 같은 화살표는 그죠? 이렇게 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의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델타 G 값을 계산해 보고는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탈피와 엔트로피 관계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엔트로피 했죠. 그 다음에 자유에너지 했죠. 그 다음에 이거 온도.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은 엔트로피 관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알게 되면 요거 알게 되고 요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알려져 있으니까 이거 알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이와 같은 엔트로피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엔트로피가 결과적으로는 플러스냐 아니면은 엔트로피가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반응이 많이 진행이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실제적으로 나중에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복잡한 계산은 아니지만은 의미는 자유에너지 값이나 엔탈피 값이나 비슷한 값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냥 델타 H 값으로 표시를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반응의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은 이해를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본다면은 C-가 전자가 많구나. 그 다음에 이것이 전자가 어느 쪽이 부족한가 본다면은 여기서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가 만약에 전자가 부족하다면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여기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 A-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B와 C가 결합이 되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A와 B가 브로콘이 되고 그 다음에 B와 C 관계가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는 이런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냐면은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그래 보게 되면은 에너지 도표라고 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A와 B가 요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어. 그죠? 거기다가 A와 B를 반응을 하면은 반응을 할 때는 반응을 할지 말지를 고민해 주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서도 반응을 할지 말지를 해주게 되겠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가서는 이쪽 길이 있네 해가지고 이 반응이 갈 수도 있어. 그러면은 뭐가 되나? 이렇게 쭉 가서. 결과적으로 봐서는 여기서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요 차이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 관계는 뭐가 되나요? 델타 HG가 요만큼이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봐서는 요 에너지보다는 이것이 만들어지고 나서 에너지가 더 안정하니까 반응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출발 물질보다도 그죠? 이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가 더 안정한 화합물이 얻어지니까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계속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은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 고개가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요것을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요 중간은 우리가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관계가 되는지. 트랜지션 스테이트하고 그 다음에 중간체 아니면은 인트
중간체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트랜지션 스테이트는 어떤 구조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중간체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중간체가 아니라 여기에서 있는 것은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는 액티베이션 에너지와 트랜지션 스테이트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가 되겠죠. 아까는 우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에너지가 안정한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와가지고 에너지가 불안정한 쪽으로 출발 물질보다도 에너지가 더 불안정한 쪽으로 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델타 H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면은 발열을 요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을 밖으로 배출해내는 거죠. 배출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만큼을 밖에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행태를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은 넣어줘야 되죠. 이게 열을 흡수를 해줘야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와 같은 반응을 엔도스믹 리액션이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은 반응은 열이 반응을 하면서 방출이 되겠죠.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엑소스믹하다. 발열 반응이다. 이렇게 뭘 보고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것은 발열 반응이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것은 흡열 반응이다. 예측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아까 이게 마이너스가 됐을 때 우리가 했죠.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엑소스믹 리액션이 발열 반응이 되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응들은 여기서 상당히 고민을 하겠죠.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고민을 해주게 되겠지만은 이 반응들은 뭐냐면은 고민은 되겠지만은 가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다시 고민이 되겠지만은 뭐가 되나요? 상당히 안정한 쪽으로 가니까 조금 더 고민을 해가면서 반응이 가니까 전체적으로는 반응이 느리게 반응이 진행이 되는 반면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나요? 이런 경우는 에너지가 높아. 그때 이것도 보면 이것도 고민이 되죠. 또 이것도 이렇게 고민이 돼.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물론 느리게 가지만은 다시 뭐가 되나 여기서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반응을 찾아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왔다가도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이런 반응이 되겠죠. 그래서 엑소스믹, 엔도스믹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반응들은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하고 그 다음 요거하고 차이가 없어. 그럼 뭐가 되나? 여기에서 금방 왔다 갔다 해줄 수가 있어요. 반응은 빠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에너지를 이만큼을 가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게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빨리 가겠죠. 뭐 고민하는 정도가 작으니까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을 하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이 반응은 차이가 여기서 많이 나는 것보다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큰 것보다는 고민을 좀 적게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와 같은 여기에 해당되는 열량만큼은 바깥으로 방출해내기 때문에 릴리즈해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엑소스믹한 반응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반응은 결과적으로는 요런 형태의 반응이냐 아니면은 요런 형태의 반응이냐 아니면은 요런 형태의 반응이냐 아니면은 이런 형태의 반응이냐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정한 반응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반응은 뭐겠나는 거죠. 이런 반응이 되겠죠. 출발 물질보다는 뭐가 되나요? 출발 물질보다는 에너지가 낮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응을 하면서 방출해내가는 이런 반응들을 시키기가 가장 쉬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렇게 끊어줬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먼저 여기에 있는 A와 B를 끊어주고 그러면 이게 여기는 많이 가져갔고 여기는 전자를 가지고 가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 부족한 전자를 또 채워주기 위해서 C가 반응을 해가지고 B와 C가 만들어지는 결과적으로는 반응 상태로 보게 되면은 먼저 이것이 끊어지고 끊어진 다음에 여기서 C에서 B 쪽으로 전자를 밀어주고 해가지고 뭐가 되나요? 두 스텝으로 반응이 진행을 시킨다고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에
두 스텝으로 반응이 가는 것은 우리가 아까는 뭐였나요? 지금 이런 반응이었죠. 한 스텝으로 이렇게 가는 반응이었다면은 이번에는 두 스텝으로 가서 처음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A와 B가 끊어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A 뭐 끊어지자 했는데 뭐가 되나? 여기서 A와 B로 끊어졌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B가 생성이 됐는데 여기에 C-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도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쪽을 밀어주게 되면서 물론 그때도 반응이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이것보다는 크지는 않게 되겠지만은 그냥 여기서 약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반응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고민을 약간 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되죠. 그러면 몸에서 아주 기분 좋게 상대로 오게 돼. 그러면서 뭐가 되나? B와 C가 더 아주 안정한 결합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여기에 되지만은 또 이걸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요것은 여기서는 뭐가 되나요?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요것도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고 여기도 트랜지션 스테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요 파트는 뭐가 되나요? 중간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중간체와 트랜지션 스테이트. 이것은 어떤 구조인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합니다. 정확하게. 뭐 이렇게 중간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중간체는 어떤 화합물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반응이 뭐가 되나요? 이렇게 한 스텝으로 진행이 되었다가 또 그래서 first step, second step 두 단계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에너지 다이어그램, 에너지 도표를 따라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반응 속도를 봤을 때는 반응이 속도가 빠르냐 느리느냐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있죠. 카이네틱 컨트롤이냐 아니면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이냐 조금 이따 이야기가 다시 이제 계속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출발 물질은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에 보면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되나? 어차피 여기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겠죠. 여기가 더 낮은 상태가 있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뭐가 되나요?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게 되죠. 좀 더 낮은 고개를 넘어서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좀 더 안정한 화합물을 이룰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본다면은 어느 게 결과적으로는 빠르느냐. 결과적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이게 작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는 이게 더 낫게 되지. 이것은 큰 산을, 이것은 작은 산을 넘어가니까 작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큰 산을 넘어가는 것이 반응이 느리게 되는 것이고 작은 산을 넘어가는 것이 빠르게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반응 속도는 어떻게 반응이 어느 만큼 빨리 진행되고 그다음에 어느 만큼 느리게 진행되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반응 속도는 뭐하고 관계되는가 하면은 반응물의 농도가 많으면 충돌을 많이 해주게 되겠죠. 반응이 빨라지게 되겠죠. 반응물의 농도하고 그다음에 속도 상수하고의 값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A와 B가 껴지고 그다음에 C가 들어가서 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된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반응 상태에서는 반응 속도 상수, 그 다음에 A, B의 농도,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만큼 C가 많이 넣어주느냐의 농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농도가 하나, 두 개가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2차 반응 속도식이라고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와 B에 의해서만 반응이 진행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요 차이는 자 이것은 요 C-가 전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요 B를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우에 이거는 뭐가 되나? 반응 고개가 하나죠. 이렇게 반응이 가는 경우죠. 하나로 가는 경우에 에 있어서는 요 농도도 중요하고
요 농도도 중요하죠. 요 농도도 많고 요 농도도 많으면은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A, B, 그 다음에 C- 요 두 개가 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second order rate equation, 즉 2차 반응 속도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반면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면 A와 B가 먼저 깨지고 그 다음에 A와 B가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B를 만나서 해준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C는 그냥 여기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만나는 거죠. 자, 다시. 자, 그럼 여기서 이 반응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 반응이 이렇게 가는 반응이 어려울까요? 그냥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빨리 가겠죠. 여기서는 고민을 끊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의 요 두 가지 상태에 있어서는 뭐가 되는가 하면은 요 반응의 농도가 많으면은 이것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이것이 많으면은 그 다음에 있는 쪽쪽 C가 들어가서 반응을 하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C의 농도보다는 어디가 A, B의 농도가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럼 농도가 요 A, B의 농도가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개가 두 개지만 실제적으로는 한 개가 대부분 영향을 여기에 미친다고 하니까 반응 속도식은 영향을 미쳐주는 거 여기는 두 개인 반면 여기는 농도가 한 개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펄스 로드 레이트 이퀘이션, 즉 1차 반응 속도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직접 반응을 한번 봅시다. 자, O-가 있어. 그럼 여기서 가는 반응이 이제 반응을 우리가 산전기도 핵화니까 그 다음에 전기염성도 가지고 했으니까 여기서 반응이 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요? 여기서 반응이 가는 이유는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뭐가 되나요? C와 BR 사이에서 여기가 전자가 뺏기죠. 뺏기고 여기는 전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나 지금? 전자가 많아. 그러면 뭐가 되나요? 전자를 주고 싶어 해. 그럼 전자를 받고 싶어 하는 데는 어디가 있나요? BR이 받고 싶어 하나 아니면 C가 받고 싶어 하나요? 이것은 전자가 여기가 C가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C 쪽으로 밀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가 끊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나? 새로운 결합이 여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BR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반응은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메슬 브로마이드가 아세테이트 음이온하고 반응을 해주게 되는데 그때의 에너지가 요만큼이야. 그래서 뭐 반응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서 여기 와서도 고민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반응이 훨씬 더 여기가 안정해. 그럼 뭐 이래 갑시다 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이 반응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열량은 바깥으로 보문해 주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여기서 트랜지트 스테이트를 이렇게 표시를 해놨지만은 이 구조는 뭐 우리가 상상을 하는 것이 이제 정확한 구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랬을 때에 결과적으로는 이 반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많으면 반응이 잘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으면 반응이 더 잘 가게 되겠죠. 그럼 이 속도에 이 반응에서 반응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요 농도하고 요 농도. 그러면 많이 넣어주게 되면 반응을 빨리 잘 가게 할 수 있다. 요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반응 속도식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이번에는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하나가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잘 되겠나요? 잘 안 되겠나요? 두 개가. 그죠? 이거는 잘 안 된다고 우리가 봐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뭔가요? 똑같은 카보케타이온인데 이거는 뭐가 되나요? 우리가 카보케타이온도 뭐가 되나 지금? 카보케타이온도 어떻게
F 컨주게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뭐가 되나요? 몇 설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1차, 2차, 3차죠. 3차 양이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누누이 했지만은 1차 양이온보다는 뭐가 되나요? 3차 양이온이 훨씬 더 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만들어지게 되지만 이와 같은 메설 브로마이드에서는 메설 플러스 차지가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되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먼저 여기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은 게 먼저 만들어지죠. 여기에서 1단계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아세테이트 애나이온이 이것은 그냥 눈 감고 치고 들어가는 왜?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그냥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느 반응 속도가 더 빨라지겠는가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요 반응까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 반응까지가 갈까 말까를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정적이 1에 의해서 쉽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는 뭐가 되나요? 이 반응이 첫 번째 반응 여기까지 오는 데가 느리고 그 다음에는 반응이 빨리 잘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반응 속도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것보다는 뭐가 되나요? 이것이 어느 만큼 여기가 잘 만들어지냐 되면은 그 다음에 반응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안 만들어지면은 아무리 여기서 기다리고 있더라도 반응이 느리게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쳐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요것이냐 요 두 가지냐 했을 때 요것보다는 이게 반응 속도 여기서만 반응이 잘 가면 그 다음은 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화합물 한 개 요게 더 그래서 이제 여기서 1차 반응 속도식으로 이것은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가는 경우에서는 대개 이와 같은 1차 반응 속도식으로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빨리 갈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이미 정해져 가지고 있어. 반응이 이렇게 가도록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응을 좀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뭐가 되나요? 여기서 촉매를 써주는 거죠. 촉매를 써주게 되면은 촉매는 반응에는 관계를 하지 않고 뭐를 낮춰주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게 됩니다. 액티베이션 에너지는 이만큼 높은 것을 이만큼으로 낮춰줘. 그러면은 반응의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준다는 이야기는 뭐가 되나요? 반응을 빨리 가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촉매를 쓰지 않았을 때는 반응이 이렇게 가는 반면에 그 다음에 촉매를 써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가 되나요? 반응을 빨리 가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나? 화학 반응을 좀 더 빨리 시키기 위해서 촉매를 넣을 필요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촉매를 개발하고 촉매를 활용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서머다이나믹 컨트롤이냐 그 다음에 키네틱 컨트롤 아직까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은 하지는 않았죠.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이제 활성화 에너지하고는 관계가 됐고, 자, 이런 상태로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요 에너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우리가 이 P1이 만들어지고 P2가 만들어진다면은 전체적인 반응은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도 지금 출발 물질은 여기에 같지요. 그 다음에 생성물은 이게 에너지 레벨이 달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에 처음에는 이게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낮고 하니까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어느 게 더 빠르나요? 이것보다는 이게 더 빠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반응이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KC 그러니까 카이네틱 컨트롤 그러니까 속도 지배 반응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응 속도가 빠른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여기가 좀 더 에너지가 낮은 쪽에 갈 수도 있어. 어떻게 가면 되나요? 다시 돌아가는 경우죠.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번에는 좀 더 쉬운 코스도 있고 어려운 코스도 있지만 이번에는 어려운 코스를 택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서 P2를 만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이것은 뭐가 되나요? 이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은 우리가 TC, 연력학 지배 반응이라고 해줄 수 있게 되겠죠. 연력학 지배 반응을 통해서 해주게 되면은 반응들이 봤을 때 이렇게 갈 수, 필요에 따라서는 이런 반응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반응이 필요해. 이게 P1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나요? 여기에서 반응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반응이 더 이상 돌아가지 말아라고 반응 온도를 낮춰주면서 반응을 시켜주게 되면 우리가 KC 컨트롤 해주고 그래서 마이너스 78도, 마이너스 40도, 그 다음 0도씨에서 반응을 시켜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은 이게 P1으로 빨리 가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작 P2라면 이것을 뭐가 되나 다시 올려줘야 되겠죠. 올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되나 에너지가 필요해 주게 되겠죠. 그래서 가열을 시켜주게 됩니다. 가열을 뭐 40도 아니면 60도, 100도, 뭐 200도까지 이제 가열을 시켜주게 되면 그 에너지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뭐가 되나 계속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에너지가 안정한 쪽으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올라가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에 있는 P2는 안정하니까 더 이상 돌아갈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적어도 시간이 계속 높은 온도에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P2 얻어졌던 것이 P1으로 얻어졌던 것이 P2로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얻어지는 것을 서머다이나믹 프로덕트 아니면은 카이네틱 프로덕트 이런 식으로 카이네틱 컨트롤 아니면은 서머다이나믹 컨트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KC 프로덕트를 얻고 싶으면 온도를 낮춰서 반응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가 TC 프로덕트를 얻고 싶으면 온도를 높여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화합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촉매가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어떤 촉매를 사용하나요? 우리 몸에서는 우리가 엔자임을 쓰지만 엔자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화학 반응에서 이야기하는 촉매가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서 얻어나는 모든 반응들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substrate가 있는데 이것을 분리해내는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반드시 뭘 거치는가 하면은 이와 같은 엔자임을 통해서 여기서 이게 잘 분해가 안 되니까 엔자임이 들어가서 뭘 해주나요?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가 되나? 고개가 높던 것이 고개를 낮게 되겠죠. 그럼 쉽게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런 촉매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게 여기서 단백질로 돼가지고 이루어진 효소가 그다음 이와 같은 것을 바인딩을 딱 해주게 되고 그다음 거기서 도와주게 됩니다. 그럼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면서 두 개를 딱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A와 B로 만들어준다든지 A와 C로 B와 C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온도를 마이너스 100도, 마이너스 180도, 마이너스 78도, 0도까지가 막 내리고 하지만은 아니면은 필요에 따라서는 온도를 높이고 하지만은 우리 몸속에서는 항상 체온을 그대로 유지를 하죠. 유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속에서는 이와 같은 반응을 할 때 효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효소는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은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이고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낮춰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했듯이 촉매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필요한 반응들을 우리가 원하는 반응들을 우리 체내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시간까지 6장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